자, 오늘 어떤 뉴스 속에서 돈이 있을까요?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 그 환율이 그 시장을 좀 건드렸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다. 네. 1325원까지 그 반등이 되면서 전반적인 관망이었고요. 거래소 대비 코스닥 하락폭이 좀 컸고요. 중소형주의 낙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그런 볼 때 그 외국인의 그 순매수는 조금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4,300억인데 삼성전자를 한 2,900억을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건 그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의 그 역할을 하고 있겠고 지금 간편 결제 악재가 있는데 그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매수했어요. 한 2,000억대 매수했고요. 현대차나 또 SK하이닉스도 1,000억대 이상 매수한 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는 최근 그 상당히 거침없이 상승했던 그 상강 MNT 쪽을 한 200억대 이상 그리고 LNF 이런 쪽에 그 매수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그 흐름을 볼 때는 대형주는 그 호흡 조절이었지만 중소형주가 좀 약세 국면에 약간 차별화 국면을 보였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국내 장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는지 전해 주십시오. 예, 그 2차 전지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다. 이런 얘기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그 LNF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2차 전지의 그 하락이 좀 눈에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뭐 첨보, SK, IE테크 3, 4%씩 빠졌던 부분이고 자동차가 지난주에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특히 바로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낙폭에 따른 현대차나 이런 부분에 그 반등이 있었지만 업종 내에서도 뭐 현대 오토협에는 도리어 더 빠지는 이런 그 차별화 흐름을 보였던 것이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 결제 금지 이 부분이 이제 그 카카오 그룹을 좀 많이 흔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포털 관련 업종들의 그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것이 이제 시스템 인포메이션과 또 OTT 관련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이런 모습이고요. 또 비트코인 하락 부분은 관련주의 주가 낙폭이 좀 있었고요. 다만 주선호패 이제 그 수주 호황이라는 부분에서 LNG 쪽이 상당히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씁니다. 거침없는 반등을 좀 했는데 뭐 하이로 코리아 아주 좋았습니다. 동성화현대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반등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리츠가 조금 오르는 걸 보였는데 일단은 중소형주의 그 하락 부분이 커졌던 부분이고 환율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죠. 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또 한국 증시 영향 받아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면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은 또 경계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볼까요? 어떤 뉴스를 보겠습니까? 일단은 그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금리 흐름은 아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공통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부각되는 게 배당 관련주로 아마 리츠 쪽이 아닌가 본데 뉴스를 좀 보니까요. 네. 최근 이제 그 상당히 그 수익성 부분이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는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금리와 이제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어떤 기대가 높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리츠 산업이 그 대형화를 좀 이제 모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가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 현재 그 회사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리츠사를 좀 가져왔는데 뭐 리츠는 이제 부동산 쪽이죠. 바로 이런 임대 수익이나 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이런 소액 그 번외 종목들이 조금 그 뉴스에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이런 그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본다면 아마 롯데 리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탁관리 대개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쪽에 투자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JR 글로벌 리츠도 어떤 그 위탁 관리 쪽이 약간 좀 부각되고 있고요. 조금 좀 이색적인 것은 이제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 쪽에 위탁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종목이 있고 거기에 또 ESR 캔달 그 스퀘어 리츠는 바로 이제
물류 전문 위탁 관리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한 종목을 좀 본다면은요, 조금 그 제목이 깁니다. 종목 제목이 ESR 켄탈 스퀘어리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바로 물류 쪽입니다. 물류 전문 위탁 관리 부분의 그 하나인데 최근 그 물류 부분에서 시장 중심에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요. 특히 이제 수평수가 좋습니다. ESR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기업인데 이런 거 성장성 부동산 쪽에 굉장히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계속 개발 쪽에 디벨로퍼 쪽에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 초대형 물류 리츠 그 유상증자도 마무리하고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츠 산업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게 그동안 낙폭이 컸던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소외주의 반란도 기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던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좀 가지런히 좀 모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급한 매물 압력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매수가의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5,530원대, 목표가는 5,950원대와 더불어서 이제 손절 라인은 5,19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회사 네. 좀 변동성 장세라서 배당주 투자들 네, 얘기하시는데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이기도 그렇죠. 한 거 맞죠? 예, 배당주가 가장 그 매력이 좀 돋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죠. 네. 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뭐 이렇다 할 반등은 그렇게 보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 탄력도 기대가 되는. 네, 이제 왜냐면 순환매를 노리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예, 네. 자, ESR 켄탈 스퀘어 리츠였고요. 다음은 어떤 뉴스 볼까요? 아주 그 뉴스가 재밌습니다. 여보 밥 먹고 와. 그 어디서 먹고 오냐 그랬더니 네. 바로 구내식당에서 먹고 와랍니다. 예. 그 즉 뭐냐면 요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급식 업체가 직장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이런 거 뉴스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되면서요. 이러한 급식 거래 부분이 그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급식 업체들도 바로 확장 또는 이제 해외 쪽에도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돈이 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 관련 업종을 좀 보도록 할게요. CJ 프리시어가 이제 식자재 유통 쪽이죠. 특히 이제 단체 급식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대 그린푸드도 단체 급식입니다. 또한 식자재 유통 사업이겠고요. 거기에 신세계푸드, CJ푸드, 푸드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을 좀 본다면 바로 CJ 프리스웨어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레시웨어는 최근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자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그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매출입니다. 3년 만에 분기 매출이 그 7천억이 그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과거에 악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 이제 이런 급식 업체들이 과거보다는 조그만 동기부여를 하니까 신사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를 좀 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 그 현재 학교 급식 쪽에 또 타켓을 해가지고요. 이런 밀키트 뭐 이런 부분을 출시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매출의 그 다양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유통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푸드 서비스 부분이 최근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기부터 그냥 박스권 그 흐름을 좀 보였던 이런 모습인데 최근 이제 입형들이 좀 수렴된 이런 모습이죠.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수가는 38,6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43,000원대, 손절가 37,8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 동종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시장 지배력이 좀 높고 또 이런 그 전체적으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봤고요. 다음은 뭡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새 그 자급 그 인비주의라 그러나요? 굉장히 이제 그 뭐 수출을 갖다가 줄이고 있어요.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보니까 바로 이제 자국우선주의. 네. 예. 뭐 인도네시아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그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 부분에 그 불안성을 줬는데 니켈 우리 부과하겠다. 아니면 네. 수출도 안 하겠다. 예. 뭐 이런 뉴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국가에 와서 우리 수출 안 하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갖고 나가라. 이런 쪽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니켈은 그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그 가장 중요한 금속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부각되는데 제가 보니까 니켈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뭐 그 현재 그 전 세계 이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전 세계 수출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전체적인 대통령이 우리는 아니면 3분기에 부과하겠다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그 니켈에 대한 어떤 공급망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수출품 중에 그 팜유를 갖다가 옛날에 한번 정지시키면서 아주 식용유 대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니켈에서 나지 않을까 이런 그 현재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황금 ST 되게 이제 그 스테인리스 쪽에 그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황금 ST하고 또 이제 티플렉스 또는 이제 현대 그 BNG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UST나 대한금속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낙폭이 있었고 최근 이제 순환매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 낙폭 가대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 종목이 바로 이제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이제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방선이 조금 호재되고 있다는 호전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부분이 한 48%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그 이쪽 산업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이제 스테인리스 수급 불균에서 이 기업이 매출액의 이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가는 4,900원대고요. 목표가 5,350원대, 손절가 4,49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돈이 보이는 뉴스 티플렉스까지 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십니까? 네, 오늘 4시에 합니다. 네. 아마 시장에 좀 변동성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멘탈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또 유망 종목 말씀드리니까요.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